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경제 무역 협상에서 완승을 거둔 뒤이어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 정상들을 베이징에 불러 모았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공동체 포럼에서 개막 연설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브라질의 룰라와 페르디난도 재무장관을 비롯해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의 여러 지역 건물들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라틴, 카리브해 국가의 660억 위엔의 신용대출과 5개국에 대해 비자 면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시진핑은 이 자리에서 마오이짠 매요 인자, 빠링 빠다오 지후의 구리지선,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깡패짓과 패권은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는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성원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대고 한 말입니다. 그는 중국에는 런성 러자의 샹즈신, 인생에 나간 친구끼리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속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친구를 갖는 것은 보물을 갖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시종, 남미, 카리브 국가와 좋은 친구이자 파트너였다면서 함께 손잡고 각자의 현대화를 추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당 국가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 데 감사한다면서 100년 만의 변혁을 맞아 함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단결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과 해당 지역의 인적 교류로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자고도 했습니다. 또 산업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해 중국과 해당 지역이 1대1로 인프라, 농업식량, 에너지, 광산, 5G 통신, 디지털 경제, AI 부문에서 합작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아울러 평등, 공평, 정의, 민주, 자유 같은 공동의 가치관으로 문화 부문의 합작도 심화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라틴 카리브해 국가들은 무기만 팔아먹는 미국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중국에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뒷마당을 파고든 중국의 외교는 주요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미국 대신 대두를 팔기로 한 브라질은 중국과 식량 운송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량 집단은 브라질의 항구를 건설해 식량 서플라이 체인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 재무장관 페르디난도는 미국이 중국의 관대함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미국, 중국 사이에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은 반드시 다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연하게 경우에 따라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처럼 안미 경중이니 뭐니 해서 무슨 틀에 박힌 룰을 만들고 일방에 기우는 외교를 하는 나라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 칠레 정상들은 거의 같은 시간에 베이징에 도착했는데 세 나라 모두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모두 미국의 일방 통행에 대인터였습니다. 특히 룰라는 트럼프가 하룻밤새 전 세계를 상대로 휘두르는 그런 조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중국과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를 관통하는 철도 건설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와 페루의 찬카이 항을 철로로 연결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다는 프로젝트입니다. 1대1로의 일환인데 이 철도 물류망이 완성되면 굳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필요도 없다는 계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가진 경제 무역 담판에서 서로 물러섰습니다. 미중 양측은 90일 동안 잠정적으로 115%씩 관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관세는 30%, 중국의 대미관세는 10%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모양새는 서로 양보한 것 같지만 미국의 트럼프가 사실상 항복한 것입니다. 중국 측 협상대표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스위스와 양자회담을 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의 베센트가 재빨리 여기에 편승해 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허리펑은 중미 고위급 경제무역회담은 솔직하고 구체적이며 건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헐리펑은 점잖은 인상처럼 말도 젠틀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미 무역 대표부의 제미슨 그루어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국 측이 드디어 대미 히토류 금수 조치를 풀어줬다고 기뻐했습니다. 히토류를 쥐고 미국에 목줄을 잰 중국이 사실 미국을 한번 봐준 것입니다. 히토류 가운데 특히 인디움이 없으면 24나노 이상의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당장 미국의 첨단 제조업부터 방위 산업까지 마비되게 생겼으니 트럼프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류 매체들도 트럼프가 중국과의 경제 무역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주류 매체들이 편파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뉴스를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멘털이 붕괴된 이가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중국이 붕괴된다고 떠들어온 고든 창은 자기 멘털이 붕괴됐습니다. 그는 이번 타리프 롤백 협정은 중국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고든 창은 이번 협정은 미국 상품을 중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온 중국의 비관세 장벽과 약탈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제품은 중국에서 거부당하는 반면 중국 제품은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고든 창의 이 포스팅을 보고 그가 마냥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미중 무역談判 결과를 자랑하면서 한 말 한마디가 타이완을 경악했습니다. 그는談判 결과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동의해 이는 미중 쌍방에 모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통일과 평화에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이란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고 말 실수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시진핑도 조국 통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한 적이 있어 타이완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워싱턴의 대타이완 공약은 달라진 게 없다고 해명했지만 타이완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타이완 유사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답을 피한 바 있습니다. 한편 5월 5일 뉴욕타임즈는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와 그의 동료 셀리나 슈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딥식, 테무, 틱톡, China Tech is starting to pull ahead이고 중문판 제목은 중국이 미국에 멀리 뒤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였습니다. 이들은 딥시크를 포함한 AI 챗봇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전기차가 달리고 앱들은 드론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CCTV의 춘제 완후에서 유니트리 로봇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손수건을 돌리는 장면이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상대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중국이라면서 그들은 다양한 기술, 특히 AI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하거나 앞서 나가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에릭 슈미트는 중국의 기술 보급과 상용화, 제조 방식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 역사를 보면 기술을 먼저 도입하고 확산시키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저자들은 12년 만에 중국이 모방국가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때로는 서구의 제품을 뛰어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아이폰 짝퉁 제조사로 유명했던 샤오미는 작년에 13만 5천 대 전기차를 판매했지만 애플은 10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서도 전기차 생산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대규모 로봇 도입 경쟁에 뛰어들어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에는 다른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풍부한 스템 인재, 탄탄한 공급망, 엄청난 제조업 경쟁력,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국내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 한 중국이 주도하는 미래는 이미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성공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AI 기술을 더 연구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